부동산 처음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중개를 오래 한 제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걱정하는 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내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있는데 안 좋은 조건을 내가 계약하지 않을까? 아니면 계약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막 강요해가지고 부동산을 강요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좋은 기술들이 있죠. 자, 일단 제일 좋은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억에 올라온 집 보고 연락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부동산 처음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는데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약간 소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데를 가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의 거부감,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처음 와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봤지만 다시 가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중개를 오래 한 제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인터넷에서 매물을 확인해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약속을 잡는 건데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억에 올라온 집 보고 연락드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3억에 올라온 집 보고 연락드렸는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들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물어봤을 때 내가 이러한 대답을 해주고 이런 물음을 해봐야지, 이런 게 있어요. 언제 입주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까지 괜찮으세요? 이번에 이사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아이 학교 때문에 아니면 회사 때문에 이사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질문을 할 때 너무 많은 정보를 미리 얘기해 준다든지 정보를 쫙 준비해 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부담스럽거나 보여주기 좀 힘들어요. 얘기하기도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요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3억에 올라온 집 보고 연락드렸는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부동산에서 자기들 패턴대로 물어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좀 준비할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입주하는 날짜 같은 것도 체크를 좀 해놔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필요한 옵션들이 좀 있잖아요. 나는 지난번에 서양에 살았더니 너무 힘들었어. 이번에 꼭 남양으로 가야겠어. 아니면 주차가 뭐 몇 대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거 꼭 물어봐야지 나중에. 아니면 도배는 해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옵션들. 이런 것들은 미리 적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물론 전화할 때 이걸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물어보게 되면 혹시나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리를 하거나 적어 놓는 거는 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쪽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한테 가장 좋은 집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미리 연락해가지고 언제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을 잘 해주고, 그리고 약속 잡아서 부동산에 방문하고, 이 손님들이 가장 좋은 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전화 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전화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거나 조금 거부감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카톡이나 문자는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돼요. 하나도 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문자로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뭐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러는데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카톡이나 문자도 이렇게 보내시는 게 더 좋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3억에 올라온 집 보고 연락드렸어요. 여기 언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약간 추가는 해야 되겠죠. 카톡이나 문자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제가 회사라서 통화가 어려운데 카톡으로 대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월에 언제 볼까 연락드렸는데 혹시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회사라서 통화가 어려운데 카톡으로 대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카톡이나 문자 줄 때 되게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조건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의 조건을 되게 잘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중개사 입장,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건을 딱딱딱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집들이 별로 없고 보여줄 만한 것들도 많이 없고 사실 약간 이분은 섬세하시구나, 까칠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남기는 게 더 좋아요.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카톡으로 전화 드릴 건데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랑 똑같잖아요. 전화할 때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주면은 심플하기도 하지만 되게 응대하기 되게 좋아요. 부동산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는 거라면 문자로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근데 다른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건 직접 가야 되는 경우, 직접 찾아가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직접 가야 되는 경우에는 진짜 심플하게 조건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10가지다. 그러니까 조건이 대충 세도 10가지다 라고 하면 여기서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에 매물이 한 1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중개사 머릿속에 이게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순서를 못 정해요. 그러니까 매물 정리를 아무리 잘해놔도 한 번에 기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많다 보면은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부동산에 가면은 집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잘 맞지라고 생각도 해야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도 해봐야 되고, 조건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 나한테 매물이 없으면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시간도 필요한데 직접 그냥 찾아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조건을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 집을 보러 가야 돼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실물을 보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실물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한테 더 잘 어울릴 만한 게 나한테 있었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건을 심플하게 제시하고 집을 보면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전 주차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주차하기 좋은 집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약속을 잡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도 사실 매물이 많다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꺼번에 100개가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보낸 다음에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집을 직접 보러 가는 경우에는 심플한 조건들, 진짜 중요한 조건들 있잖아요. 입주 날짜라든지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맞으면은 집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플한 조건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준비해도 부동산 가는데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걱정하는 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내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있는데 안 좋은 조건을 내가 계약하지 않을까? 아니면 계약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막 강요해가지고 부동산을 강요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좋은 기술들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1번 시간 낭비 같은 경우는요, 조금 시간 낭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랑 실물이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25평의 집에 살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집은 크기가 이만했는데 똑같은 25평인데 완전 작은 경우도 있어요. 뭐 신축이고 구축이고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평형에 따라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낭비는 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시간 낭비는 그냥 하자, 자, 이런 작전으로 가면 좋고, 내가 혹시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거 걱정 되게 많이 되는데, 이런 거면요 미리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알아본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세랑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매, 이 집의 전에 매매는 얼마 됐지, 실거래가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두면 좋아요. 실거래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올라와 있는 다른 매물들, 이런 걸 보기만 해도요, 이 정도의 조건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혹시 부동산에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들긴 하지만 강요해가지고 막
급하게 계약을 시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괜찮구나. 괜찮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주는 부동산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에 드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좋은데? 막 이런 제스처를 보이게 되면은 빨리 계약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뭔가 쉽사리 먼저 강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바로 결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말을 아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나한테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들이 있죠. 결정권자를 조금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러 갔다라고 제가 아내랑 꼭 집을 같이 보러 와야 돼서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보고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은 부동산 가는데 충분히 많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전화를 연락을 해서 가는 건데 뭐 직접 찾아가더라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괜히 들어가가지고 계약하고 나오고 이런 거는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처음 갔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다음번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